네, 이제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의사를 더 양성하느냐 마느냐, 또 이 연말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지역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분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의 박사명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자, 의대 정원 확보보다는 필수 의료진 그리고 지방 의료 확대가 먼저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자, 박용현 전주시 의사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 소개가 틀리지는 않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의사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예, 의사 맞습니다. 예. 어떤 과를 하고? 저는 지금 내과, 소화기 내과 아. 전공해서 개원에서 내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요즘 독감 되게 유행하잖아요. 예. 독감 주사 맞아야겠죠? 저기 노약자나 임신부, 그다음에 소아 어린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맞는 것이 WHO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네. 독감을 맞게 되면 100% 예방은 되지 않지만 그다음에 독감에 걸렸을 때 그 증상이 경감되고 완화되기 때문에 네네. 될 수 있으면 맞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우리 회장님은 내과 의사인 게 확인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그 전북에는 의사협회 회원이 어느 정도나 계십니까? 지금 전북에 3,500여 명의 네네. 또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또 애정이 많으시고, 뭐, 노래 같은 것도 또 들려 부르시고 하신다니까 나중에 뭐 그런 시간이 있으면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제가 그 공공의료 공공성 강화 네트워크라고 소개는 했지만 지금 이제 보건의료노조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건 아니라고요? 네, 그래도 준 의료인입니다. 아, 저희도 그렇죠. 네네. 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네, 근데 그렇죠. 위원장님이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사 정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죠. 네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그 주장에 놓은 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이제 그 좀 제 표현으로 하면 뜬금없이 의대 네. 정원 확대를 이렇게 꺼냈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래 전부터 관심이 좀 많았었고 네네. 2020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였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도 좀 정부에서 내놓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 보건의료 노조도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제도 같은 것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의사들의 반발로 의사협회 반발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코로나가 좀 안정된 뒤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여하튼 이거는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실제로 뭐 의대 정원이 얼마나 부족하냐 뭐 어째 이런 걸 떠나서 네네네. 국민들이 체감할 때 네. 병원에 가면 우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짧게 3분 안에 끝내야 되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야 의사 정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예, 예. 이런 게 있기 체감상으로.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는 네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방금 이제 뜬금없다고는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2020년에도 한번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때 또 사회적으로도 혼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다고는 하셨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오신 입장에서는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은데 네, 뜬금없다고 왜 표현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쭉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점차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좁혀지면서 정리가 딱 되면서 발표되면 참 좋았는데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느낌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네. 웬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요? 그런데 여하튼 확대한다고 하니까 환영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확대는 환영하되 네. 이게 뜬금없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네. 이 논의가 뭐 한참 또 중단됐다가 네.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화두를 탁 던진 거에 대해서는 뜬금이 네. 좀 없다라고 이제 그리고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환영은 했는데 네. 사실 좀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네. 좀 약간 속빈강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하자면 얼마나 늘리겠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막 흘리고 그러는데 그게 근거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 뭐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되면 의료
현실이 지금 격차가 네네네.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필수 진료과 공백도 있고 그런데 그 늘어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게 정말 봤는데 없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두 번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회장님, 부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의사협회에서는 일단은 의대 정원 확대 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사실은 조금이라고 했지만 강하게 반대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수요 조사라는 거는 그 각각의 대학의 수요를 조사한 거지 네. 어떠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수가 정말 얼마큼 필요해서 이만큼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각 학교에 이러한 시설이나 이러한 교육 자원들 교수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이만큼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고양이한테 너 생선 몇 마리 먹을래? 그랬더니 고양이가 난 많을수록 좋죠. 이렇게 된 예, 상황을 예, 지금 예.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강력히 반대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듯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수요 조사를 마치 실행으로 옮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의사 숫자를 지금 현재 이렇게 늘리는 것이 능사인 마냥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의사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서울과 경기도권과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의료과에 없는 의사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서만은 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앞에 선행 과제들이 많이 산적돼 있어요. 네네. 이게 말 쉽게 얘기하자면 필수과 의료과를 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방의 의사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해준다든지 이런 네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대책이나 발표가 없이 네네. 그냥 의사 숫자만 늘린다는 이 말은 네. 쉽게 말해서 어디 뭐 없다 우리가 정책이나 뭘 방향을 제시하는데 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 이런 무대포적인 그런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일단 맥락은 왜냐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 뜬금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비슷한 것 같고 수요조사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수요조사도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통계는 여러 가지를 해서 객관적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의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그 숫자를 지금 현재로서 모자라다가는 것이 네네네. 필수 의료과와 그 다음에 지방에 있어서 뭐 지역 의료라든지 이런 데 모자란 거지 의사의 토탈 숫자는 우리나라가 많이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2006년부터 우리 그 의대 정원은 3,085명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정돼 있는데 그 고정된 그 인원으로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의료인들을 양성해 오고 있잖아요. 꽤 오래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인력이나 아니면 지역 의료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 자체도 숫자의 오류입니다. 근데 그래요? 매년 똑같은 숫자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여기 숫자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60세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60세가 지나고 나면 다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거나 아니면 자기 소규모의 다른 일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70세가 넘어서까지도 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적된 숫자는 전문의 숫자가 네네네. 통계에 나오지만 2006년에 8만 몇 명인데 지금 12만 명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 숫자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의사 숫자는 저는 훨씬 늘었어요. 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계학적으로 배출되는 의사 숫자가 네네. 고정되어 있는 거지 활동하는 의사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그 위원장님 차례입니다. 방금 수요조사 말씀하셨었잖아요. 약간 좀 거치게 표현하긴 하셨습니다만 고양이 생선을 맡긴 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국에 의과대학이 40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수요조사는 의과대학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더 필요해라고 이제 수요조사를 한 거고 2025년 정도에 뭐 최소 2,100명에서 한 2,800명 정도까지 필요하다라고 의과대학에서 예. 요구를 한 거죠. 그게 수요조사인데 이 수요조사는 잘 된 수요조사입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1차적으로는 그런 조사 같은 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을 얼마나 할 건지 결정을 할 건데 저 숫자는 사실은 이 신설을 네. 원하는 그런 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다 다 포함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북에서도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네. 그다음에 원광대학교하고 의대 정원이 한 250명 정도 네네. 가량 구성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전북대도 그렇고 원광대 병원도 그렇게 원광대도 이만큼 좀 늘려달라고 네네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되려면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되려면 그 숫자대로 정말 하려면 네네. 그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 그다음에 교육 네네. 수준의 역량 네. 그런 것들이 다 받쳐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의료 문제는 네네. 가볍게 하나 딱 했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고요. 어. 교육 문제나 비슷합니다.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 그냥 하나의 일회성 조사를 한번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만큼 뽑아야 돼라고 네. 뭐 마치 다 조사하고 다 여론을 수렴한 것 마냥 그렇게 발표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지금도 사실은 현직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오히려 확대됐다, 늘었다. 그래서 3,085명이라고 하는 의대 정원은 유지돼도 문제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반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 정원이 16년 동안, 18년 동안 이제 네. 3,058명, 제가 3,058의 숫자 잊어버리지 아, 않습니다. 3,058이군요. 3,085가 아니라 지적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숫자 자체가 고정돼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네. 뭐 지원을 얼마 하든 어쩌건 간에 네네. 조금 그 틀을 깰 필요는 우선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활동 의사 수는 순증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의사분들의 그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자기 의수를 계속 축적하고 이러면서 이제 늘어난 것도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균 연령이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 비해서 5살인가 더 많아진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은퇴 연령이 그게 늘어났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균 연령 네네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갈수록 네.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뭐 저도 나이가 들 거고 그러면 네네. 병원 가야 될 환자의 수 또는 병원 가야 될 횟수가 늘어날 거예요. 의료 수요가 그렇죠. 늘어나겠죠. 의료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지금 순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쪽에서 국민들은 아마도 내가 나이 들으면 병원을 자주 갈 텐데 지금도 부족한데 나중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 의사협회에서 이제 정부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OECD 평균을 항상 예로 든단 말이에요. 근데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의협에서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말하자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저기 그 숫자가 2.6명으로서 네네네. 저조한 편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일본이나 미국도 2점대입니다. 네. 숫자가.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가 잘 발달돼 있던 3국이 2점대예요. 그것도 한번 네.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네. 나머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여기 민간 의료가 아니라 대부분 공공 의료이기 때문에 네네. 의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내가 10명 보고 있는데 월급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500만으로.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나 5명만 보게 의사 1명 더 뽑아줘. 네. 이렇게 해서 의사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에서 숫자가 적다. 근데 우리 저기 정치인들이나 정부나 이런 데 OECD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그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왜 OECD의 그 통계를 얘기를 안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기대 수명이 83.5년으로 OECD 전체 국가 중 우리나라 2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가 사망률이 2.5명으로 이건 낮을수록 좋죠. 네. 전 OECD 전체 국적에서 10위예요. 음. 그다음 암 사망률은 166.8명으로 OECD 전체 국적 5위에 상위에 5위에 예. 취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아까 말한 의사 숫자 평균하고 이것만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 클래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런 걸 다 같이 비교를 해야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의료가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하다고 전 세계에서 보고 있죠. OECD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요거 하나 문제 가지고 나머지를 다 덮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수준은 우리가 그렇죠. OECD 좋아. 그렇게 좋아하는 OECD 평균 비교해 줄게. 그럼요. 이런 면에서 다 서비스는 우수하잖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면 말씀이신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가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OECD 알아 전 세계 의료 의사 접근성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평균 접근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이 발달한 나라도 24.1일입니다. 초진을 보기 위한 대기 시간이. 네네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문만 열면은 병원을 갈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일본도 미국도 저 같은 개인 병원 원장을 보는데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네. 그것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뭐 아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에 있는데 뭐 의사 수를 늘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렇게 던져드립니다. OECD의 여러 가지 뭐 OECD 그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네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나 그 건강보험 체계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벤치마킹 하려고 할 정도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우리 걸 벤치마킹. 훌륭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만 네네.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 전달 체계도 많이 자리 잡혀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네. 정말 아쉬운 한 가지가 그거라는 거죠. 좀 의사들을 좀 더 많이 배출해서 조금 더 의료 서비스가 좀 폭넓게 네. 상간오지에 있는 네네네. 환자들도 뭐 응급실이 없어서 골든타임에 못 가게 된다든가 어떤 데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응급실이 있죠. 의사가 없어서 일주일에 네네네. 4번밖에 문을 못 연다는데 네네. 그 쉬는 응급 날 네. 그런 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 네네. 주민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의사 수 좀 늘리고 네. 또 이것도 좀 하고 저것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질문을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드리려고 했던 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뭐 신조어들이 생겼잖아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 1시간 이상 진료 대기에서 3분 진료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지역 의료에 대한 공백의 우려들 그런 게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부회장님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말씀하셨던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그다음에 1시간 이상 진료 대기에 3분 진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현상은 네. 소아과 의사가 전문의가 모자라서 생긴 현상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소아 인구가 줄어들고 소아과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저수가에 허덕이면서 네. 소아과들이 폐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산부인과도 네, 마찬가지. 산부인과도 네네네.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이 한 지역에 3개 있던 소아과가 둘 없어지고 하나 남으니까 네네. 그 모든 사람들이 일로 쏠리다 보니까 오픈런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하자면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7,800명이 배출돼 있습니다. 네. 현업을 지금 현황에 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그 중에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5,000명밖에 안 돼요. 아 예. 2,800명이 뭐 하십니까 그러면? 피부 미용, 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피부 미용 아니면 나 소아과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과처럼 혈압당뇨 환자를 봐야 되겠다 해서 의원으로 개업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성형외과로 개업하시고 2,800명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소아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게끔 해도 소아과 오픈런은 없어집니다. 아 근데 전문의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3분의 1이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소아과도 가장 심한 과는 외과하고 흉부외과고요. 네네네. 그런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중점을 썼으면 좋겠고 지방 의료 공백은 네. 지방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19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될 때는 이게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 생활권에서 전라북도에 있으면 여기를 벗어나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네네. 말하자면 여기를 벗어나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네. 거기서 위로 올려보냈을 때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1998년에 그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형평성, 평등성에 위배된 데서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디 큰 도시가 그런 데 있으면 뭐 의료든 뭐든 다 좋을 거다 생각에 이제 쏠리기 시작하신 거죠.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 지금 그러고 있고 네. KTX 타고 다 올라가고 네. 있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이거를 의사 숫자가 모질라서 생긴 현상은 아니고 이거는 지역 의료의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의사들이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쪽에 여기서 졸업한 친구도 다 안 남으려고 해요. 네네네. 그 통계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의대생이 저기 지역에 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첫 네, 번째가 네. 자녀 교육입니다. 말하자면 내 자녀는 서울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가 네.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이건 악순환인데 저기 인력들이 떠나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조그만 숫자의 의사들이 이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네네네. 업무가 과중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에 네네. 비셔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2012년도까지 1339 제도가 있었어요. 네, 1339. 네, 1339 제도는 뭐였냐면 우리 공중보건 이사라든지 네. 대학병원의 인턴 같은 의사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밤에 응급에 저기 앰뷸런스로부터 오는 전화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받았어요. 네네. 받아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분배를 해줬다고. 예. 소방관이나 119 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네네네. 1339 그 내에서 전화를 받아서 아. 이 대학병원 뭐 대학 응급실 있는 병원 연락해서 여기로 가면 지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콜센터 개념이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아닌 네.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저기 병원에서도 이걸 서로 소통을 해서 얼마든지 빨리 받아주고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2012년도에 119로 통폐합되면서 네네. 이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39 제도를 다시 부활을 해서 물론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요즘 또 공보위 선생님들이 없잖아요. 네네. 군대를 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의전원일 때는 갔다 온 분들이고 그리고 요즘에 군대가 1년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냥 나 그냥 현역으로 갔다 올게. 그런 경우가 많죠. 앵커님 아시네요. 네. 의대는 36개월이다 훈련 기간까지 합쳐서 39개월이에요. 네. 근데 지금 18개월만 갔다 오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의대생들도 그 군의관 제도를 버리고 네네. 현역으로 가버려요. 예. 그런 문제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셨으니까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게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얘기 이렇게 현직에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괴롭습니다. 지역에 사는 지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지역 소멸과도 막 맞물려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좀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 안 남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 지역의 의료계 현실들 좀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좀 어떻게 좀 진단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직에 계시는 네. 분 그리고 의협에 또 그 전주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저런 것들이 저도 뭐 공감이 됩니다. 같은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을 지역 현실이 어떤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게 맞다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그 여러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의사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 수도권 쏠림이 너무 심한 게 가장 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그 의사조차 네.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분들이 간다는데 그렇죠. 강제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네, 직업 네, 선택의 네. 자유가 있고 그런데 그걸 강제로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갖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토론 때와 달리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네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막 강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더 이상 뭐 네. 정원이 더 어쩌네 저쩌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우선 늘리고 보자. 저도 그래서 그런 막, 게 이제 막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그 어떤 여론이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그런 게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고 네. 거기에 따라 문제를 또 나중에 또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는 뭐 이제 뭐 끝도 없기 때문에 좋고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이게 그래서 지역에 남으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자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지역 의사제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의 의사들이 실제로 필요한 네네. 진료를 할 수 있고 의료 취약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법을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강제로 막 하는 것보다 네. 의사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할 정도의 여건을 주고 적당한 어느 정도의 그 의무감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물론 베네핏도 줘야겠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네, 그렇죠.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취지가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서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또 발의도 요청해보고 한 결과 네. 그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안이 발의됐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 그 지역 의사를 별도로 뽑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지역 의사를 할 사람들을 별도로 뽑습니다 해서 네네. 별도로 뽑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권한을 어떤 좀 받고, 대학교, 예, 각 대학교에서 대학교마다 예.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련되는 거기서 배출되는 의사들은 10년 동안 네. 최소한 10년 동안 네. 해당 지역에서 네네. 지정된 진료과를 네. 자기가 선택도 하겠지만 그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 네네. 이런 겁니다. 그 10년 뒤는 어떻게 하느냐 네. 판단에 맡겨야죠. 네. 해보니까 소명감도 생기고 그리고 지역과의 어떤 친화력도 생기고 삶의 질도 괜찮다 그러면 남아서 할 것이고 네네네. 그도 절도 싫다면 이제 의무 기간 끝나고 네. 갈 수도 있겠죠. 네네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유인책 같은 걸 하고 거기에 예산도 많이 양성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 어떤 인프라 네네. 그 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거가 네. 법안에 담겨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와 함께 이런 문제도 어떤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의사 당사자들이라든가 네네. 정부가 같이 네. 협의체를 만들어서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들어보니까 뭐 지역 의사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뭐 10년이라고 하는 네. 시간 물론 이건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네, 법안에 조정이 그렇게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가능하겠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 의사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지역 의사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 한지 의사제도라고 해서 일제 시대 때부터 1986년도까지 한지 의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지 의사라는 거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의사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의사 면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의사를 한지 의사라고. 그건 너무 좀 약간 있었죠. 타이트한데. 네. 네. 그래서 그 한지 의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1986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지가 되긴 했지만 또 이러한 비슷한 게 의대 군장학 제도가 있었어요. 군장학 제도. 제도는 뭐냐면 의사들이 군으로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대신 군대를 가서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을 가서 우리가 이제 가면 군의관 3년인데 네네. 끝나고 나서 7년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해서 이제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도 받고 군 장교로서 복무를 하다가 네. 10년이 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제도도 이게 뭐가 병폐냐? 그러면 이 군 장학금 제도를 시작한 군대에서는 저기 의무 분과에 군의관들 의사로서 저기 역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를 만들고 싶어서 했던 건데 네네. 10년 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다 개업합니다. 군대에 더 있고 싶은 생각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폐지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국장이 말한 거 지역 의료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건 나중에 문제겠죠. 선발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도 또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10년 이제 아이디어셨잖아요.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 10년이라는 세월이면 네. 그 의대를 가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의사가 되고 나서 1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봐 인턴 1년에 네. 레지던트 4년에다가 네. 펠로우 2년 하면 근 10년 되죠. 7년입니다. 네, 7년. 네. 그리고 실제로서 환자를 보고 근무하는 기간은 3년인 거예요. 예. 3년만 참으면 나 서울 가서 개업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은 아니 오죽급 하면 그렇죠. 3년이라도. 아니. 의사들은 뭘 주장하냐면 그냥 한지 의사제도처럼 지역 의사제를 선택을 하면 그래요?
그 지역에서만 의사를 하게끔 해달라라는 거는 의사들도 찬성합니다. 오히려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예.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오, 말하자면 예. 지역의사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선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 들어와서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성적으로서 조금 안 되는데 내가 의사를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역 의사로서 남아서 자기 사명감을 갖고 지역에 연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네. 나 조금만 참으면 네. 서울에다 개업할 수 이렇게 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지역 의사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신 지역 의사제도로 들어온 의사는 네네. 그 지역에서만 의사 활동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더. 한다고 하면 예, 예. 찬성하겠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보신 거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지역에는 도움이 될 법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의무 그 지역을 딱 한정해서 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는 거죠. 네네. 어? 아니 사람이 자기 발이 달려 있고 또 자기 취향이 있는데 네.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지 않느냐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어떤 인권적인 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다 포함해서 네. 같이 논의해보면 뭐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헌법 소원의 맞아요. 우려가 의원 그럴 것 같아요. 부분이 있긴 한데 예전에 한지 의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그래서 아주 옛날 얘기였죠. 86년. 예, 그죠. 네, 없어진 대소입니다,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능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 그렇죠. 예. 도 감안해가지고 예. 다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치. 토론을 통해서 네, 네. 모아지고 그 절충점들을 찾아갈 수 있다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분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그런 희망을 좀 보게 그럼 됩니다. 소통을 해야만이 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사협회 가서도 좀 그런 말씀도 많이. 저는 의사협회도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임원 중에 한 사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다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것 같아서 그래요. 두 분 제가 보기엔 죽이 잘 맞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또 좀 모시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각자 뭐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 의료의 현실, 어려움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런 토론에 논의해 좀 집중해야 되는지 마지막 발언 좀 듣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네, 위원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토론을 하게 된 것도 의대 정원 문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좀 소모적일 수 있다는 네, 네.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의협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또 노조 단체라든가 또는 시민 단체 이런 데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대립과 충돌을 부각시키기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데 라는 대안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의협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확대하느냐 마느냐 OX 게임으로 가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여지를 좀 두고 다른 여러 가지 보완책들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뭐 너무나 좋은 토론에 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첨예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의대 정원의 찬반이 아니고 필수 의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지방의 무너져가고 있는 지방 의료 체계를 살리는 것이 더 안건인데 그 중에 방안으로 하나로서 의대 정원이 지금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도 결론은 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밑바탕이 되는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의사수, 의료 시장의 현상, 건강 수준의 평가,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 및 보건의료 정책의 영향과 지금 최첨화되어 가고 있는 AI 문제까지 다 얽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통폐합하는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방적으로도 필수 의료를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의료계가 됐든 보건의료 단체가 됐든 보건노조가 됐든 간에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처음에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 오늘 같이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좀 이게 뭐 무슨 뭐 단체 간의 갈등처럼 비춰지고는 있지만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건강의 미래를 위한 사실은 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열고 테이블에 모여서 좀 얘기하다 보면 절충점들을 찾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